사람에게서 한 통의 메일을 받습니다. 비트라는 인물이 보낸 메일인데, 이 메일을 당신이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죽었을 거야. 근데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어. 당신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탁을 좀 할게. 라는 메일이에요. 뭘 도와달라는 것 같아요? 제목이 핵넷이야. 핵넷? 해킹? 그렇습니다. 오. 나에게 뭔가 해킹을 해달라고 의뢰. 도움을 요청하는 오호. 메일이에요. 컴퓨터 화면이라 월급 루팡인가요 혹시? 러스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차지하는 공간이 너무 적어서 이걸 게임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잖아요. 이 핵넷은 그래픽적인 요소가 아예 없어요. 우리 터미널 창 있잖아요. 네. 명령어 네. 입력하는. 그럴 것 같았어. 그럴 것 딱 같아. 그 텍스트 창만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이것도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띄워놔 봤는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 아, 눈치 못 챌 것 같은데. 그건 진짜 못 챌 것 같아. 맞아요. 특히 개발자가 뛰어났다 그러면 개발자가 띄워놓으면 진짜 아무도 의심 안 합니다. 오히려 평소에 문서 작업 같은 거를 주로 한다. 그러면 누가 와서 이건 뭐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있지. 왜냐면 까만 화면에 어. 흰색이 이렇게 텍스트를 치니까. 근데 뭐 다른 직업군이라면은 누구도 와서 의심을 하지 않아요. 자, 이게 해킹 게임이잖아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프록시를 우회하고 방화벽을 뚫고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관리자 권한을 얻어내서 막 그 안에 있는 폴더를 뒤져서 되게 사적인 대화를 엿보거나 이런. 개인정보를 빼돌리거나 중요한 프로그램을 탈취하게 됩니다. 아하. 어렸을 때 도스 사용해보셨죠? 네. 저희 해봤어요. 세대는 아마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근데 옆에 제 옆자리 분이 97년생인가 그러세요. 그래서 땡땡씨 도스 알아요? 도스요? 이름만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실 정도로 최근에는 사실 그 GUI라고 부르죠. 그래픽 UI. 저희 윈도우 같은 거는 전부 GUI예요. 네. 그래서 모든 걸 마우스로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이전에는 이제 텍스트로만 모든 걸 실행하는 세대가 있었다. 이 게임은 아주 약간의 GUI를 제공을 하기는 해요. 그냥 이 폴더 이름 같은 걸 마우스로 클릭할 수는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터미널에서 명령어를 쳐서 행동을 하는 거고요. 약간의 TMI를 좀 하자면 이 게임은 유닉스 명령어를 씁니다. 유닉스가 뭔지는 아시나요? 알기는 알지만 정확하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되게 오래된 운영체제예요. 윈도우를 제외한 거의 모든 운영체제는 현존하는 모든 운영체제가 사실 이 유닉스를 기반으로 한 게 많습니다. 저희 맥 OS 같은 거 있잖아요. OS X라고 부르는 그것도 사실 유닉스 기반이라서 맥에서 터미널 띄워서 입력하는 명령어들은 다 유닉스 명령어예요. 근데 도스랑 윈도우는 노선이 좀 다르기 때문에 명령어가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그래도 약간 공통적으로 쓰는 명령어들도 있고 중간에 그 윈도우 쪽 명령어도 좀 바뀌어가지고 양쪽이 공통적으로 쓰는 것들도 좀 있어요. 이 유닉스를 기반으로 또 만들어진 것 중에 유명한 게 이제 리눅스죠. 네. 그래서 아직도 여기저기서 많이 쓰이고 있죠. 뭐 서버 같은 거 구축할 때도 많이 쓰고. 근데 이게 눈치를 사람들이 많이 못 채기는 하지만 그래도 러스티스 리타이어먼트처럼 방치형 게임은 아니다 보니까 얘는 계속 뭔가를 해야 되나요? 약간 집중을 해야 돼요. 할 일이 많아. 그래가지고 사실은 월급 루팡 게임으로 추천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너무 많은 정말 시간을 루팡이기 뺏기게 해서 내가 지금 너무 할 일이 없다. 뭔가 어디서 컨펌을 안 해줘서 내 일이 지금 밀렸다. 이럴 때만 잠깐 하시고요. 사실은 본 게임은 집에서 하세요. 자, 이게 비트라는 인물의 메일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처음에는 일단 내 컴퓨터에 지금 보안 추적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서 그걸 지우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지우고 나면은 이제 다른 컴퓨터에 막 접근해서 뭘 하라고 조금씩 얘가 시킵니다. 일단은 접근하려는 컴퓨터 IP가 있잖아요. 네. 우리 모두 IP 주소를 가지고 있죠. 그럼 커넥트 그 다음에 IP 주소를 써서 그 컴퓨터에 접근을 해요. 그러고 나서 프로브라는 명령어를 쓰면 그 컴퓨터의 포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보입니다.
포트라는 게 이제 저희 컴퓨터가 신호를 다 주고받잖아요. 그럼 그 신호를 주고받을 때 뭐 이메일에 쓰이는 포트나 또 문서 전송용 포트, 파일 업로드용 포트 뭐 이런 게 포트가 다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포트는 뭐 80번, 뭐 어떤 포트는 22번, 또 메일 포트는 25번 뭐 이런 식으로 좀 숫자도 정해져 있는데 각각의 컴퓨터마다 해킹하는데 필수로 열어야 되는 포트 수가 정해져 있어서 그 해킹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SMTP 포트를 여는 걸 쓰려면은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그 포트 번호 25번을 쓰면 좀 약간의 시간이 걸리면서 거기를 뚫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필요한 포트를 다 뚫어 놓으면 그때 이 비트라는 사람이 저에게 전달을 해준 그 마법의 해킹 프로그램이 있어요. 포트 핵이라는. 딱 그걸 실행시키면 관리자 권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비밀번호 같은 게 다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컴퓨터의 온갖 자료들을 탐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무방비하게 그냥 열려있는 컴퓨터들도 있는 반면에 우리 그 추적 장치 작동하는 컴퓨터들 있잖아요. 뭔가 침입이 있었을 때 얘가 어디서 오는지 지금 나를 해킹하고 있는 애가 IP가 뭔지 이런 걸 추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해킹을 막기 위해 방화벽을 깔아놓기도 하고요. 근데 방화벽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그 애널라이즈 프로그래밍을 이용해가지고 또 방화벽도 뚫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프록시를 우회하거나 방화벽을 뚫으려는 순간 추적 장치가 작동을 시작을 해요. 그러면 화면 하단에 빨간 타이머가 이 작동을 시간 하기 내에 시작합니다. 다 해결해야 되는 맞아요. 거구나.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요. 숫자 줄어들 때마다 막 그 삑삑거리는 게 불안하게 만드는 소리도 나고. 그래서 이게 타이머가 다 되기 전에 빨리 끊고 나가지 않으면 결국 내 IP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내 지금 IP를 버리고 다른 IP를 얻어가지고 막 뭐 해야 되는 엄청 귀찮은 일이 생깁니다. 추적장치 작동되고 있으면 진짜 마음이 그렇게 초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타이핑 엄청 빨리빨리 잘해야 되고. 근데 대신 그런 만큼 시간 안에 모든 걸 처리하고 나오면 그때의 희열을 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 중독자. 근데 이게 말로 할 땐 되게 쉬운데 저희 이미 GUI에 엄청 익숙해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타이핑을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어려울 것 같은데. 더구나 영문 타이핑이잖아. 그리고 이게 초가 압박해 오면은 저는 막 자꾸 삐끗삐끗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물론 타이핑을 좀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앞에 두세 글자 쓰고 탭키를 누르면 그 나오는구나. 정해져 있는 건 자동으로 써지기 때문에 다 타이핑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뭐 띄어쓰기 하나만 잘못돼도 동작을 안 하잖아요. 뭐 번호도 항상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되고 또 메모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 동시에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메모리도 계산을 해서 이거 끝나고 저거 빨리 먼저 돌리고 이런 것도 좀 계산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초반에 너무 쉽지 않아가지고 터미널을 이용한다거나 명령어를 사용하는 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초반에 좀 이탈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문과 분들은 그치. 너무 어려워하실 것 같은데. 제가 막 포트 이런 거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러니까. 그걸 아예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해도 이게 뭘 하는 건지 외계요. 이게 왜 포트가 나눠져 있으면 이과더라도 이 용어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치,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컴퓨터 쪽이 네. 아니면 어려우실 수 있지. 그렇죠. 저는 그 맥북 쓰는 사람들은 터미널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요? 네. 터미널 그러니까 무슨 이유로?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삭제할 때도 사실은 터미널을 사용해서 설치하면은 뭐 삭제할 때도 더 깔끔하게 되고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터미널 이용을 의외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조금 익숙한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남들보다 좀 빨리 적응했을 수도 있는데 여튼 비트가 시키는 일들을 계속 좀 처리하면은 너 재능이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사실 본인 죽었다고 그러니까 나 그 생각하고 있어서 답장이 계속 와요. 죽었다며. 그러면서 이제 해커들의 모임을 소개를 해줘요. 테스트를 통과하면 그 모임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모임에 들어가면 그 그룹으로 들어온 의뢰들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의뢰들은 좀 웃기는 애들도 있어요. 자기가 게임 신기록을 세웠는데
그거 초기화하고 처음부터 다시 하고 싶어가지고 그 신기록을 지워달라 막 이런 의뢰를 하기도 하고 누군가의 학력을 위조하려고 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의뢰들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버벅이면서 하죠. 왜냐면 아직 명령어가 완벽하게 익숙하지도 않고 이게 워낙 많은 IP들이 막 오다 보니까 약간 하다 보면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되게 정신이 없고 아직은 게임에 좀 푹 빠져들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의뢰가 하나 들어와요. 이게 얘도 해커래. 근데 이 해커가 우리랑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기업의 정보를 훔쳤어. 그래서 얘 컴퓨터에 들어가서 얘가 훔친 자료를 삭제해달라는 거예요. 해커니만큼 당연히 추적 장치 작동하겠죠. 그래도 열심히 빠르게 프록시 우회하고 방어벽 뚫고 해가지고 의외로 되게 손쉽게 좀 시간 안에 일을 해결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로그 들어가가지고 내 기록 싹 지우고 접속을 끊었죠. 근데 메일이 한 통 오더라고요. 메일을 딱 눌렀더니 진심으로 내가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너 못 찾을 것 같았어? 너는 한심하고 멍청한 해커야. 서버 안녕. 서버 날라가? 그러더니 날라왔어? 갑자기 내 컴퓨터에 누가 접속했다는 경고 뜨더니 컴퓨터 다운돼 버리는 거예요. 아하. 저 진짜 오랜만에 블루 스크린 봤어요. 진짜 블루스크린 만들었어. 와. 요새 안 본 지 좀 오래되시지 아, 그 않았습니까? 진짜 블루스크린을 만들었어요? 컴퓨터 자체를? 아니면 그 게임 화면? 사실은 게임 화면인데 근데 이 게임 자체가 일반 게임이랑 좀 다르게 구동이 돼요. 네. 실제로 그 윈도우 쉘 프로그램을 구동하면서 되는 거여가지고 그래서 내 컴퓨터가 갑자기 블루 스크린이 떠가지고 이때 진짜 정신이 바짝 들어요. 오. 그리고 이제 블루 스크린 떴다가 재부팅을 시도하잖아요. 네. 근데 부팅할 때 최근에는 이제 안 나오는 화면이죠. 이렇게 쭉 문자열 뜨면서 부팅을 하는데 메시지가 뜹니다. 시스템 파일 하나가 없어져가지고 부팅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까지 배운 거를 다 총동원해가지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게. 저는 이게 이 시점이 게임에 대한 몰입도가 완전히 바뀌는 시점이었는데 그러겠네요. 이게 일단 내 시스템이 다운돼서 당황하면서도 이게 내가 역으로 당했다는 거에 대한 분노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든 이거를 공략 안 보고 잘 해결했을 때 그 의기양양한 뿌듯함. 이런 게 다 섞여가지고 이 시점에 갑자기 이 게임이 되게 현실감이 생기면서 엄청 몰입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그 순간에 완전 빡 집중해가지고 막 그 시스템 재부팅하게 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거든요. 했어요. 전 잘 하더라고요. 뒤늦게 발견한 재능.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는 그냥 당하고 복수를 한 쪽인데 처음부터 미리 방어해가지고 이거 안 당하고 넘어갈 수도 있대요. 아, 와우. 그렇구나. 와. 대단한데. 그래서 여튼 이 사건까지 잘 해결하고 이후에 이제 또 몇 가지 사건을 더 잘 해치우면 더 상위 클래스 해커 그룹의 스카우트의 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게 되는 일은 이제 더 한층 복잡해져요. 컴퓨터를 하나만 뒤져서는 안 되고 보통 이 컴퓨터 뒤지다가 원하는 정보가 없을 때는 스캔을 해가지고 이 컴퓨터와 연결된 다른 서버들을 찾아내서 또 거기로 간다거나 막 이런 식으로 막 타고 들어가서 되게 꼼꼼하게 찾아봐야 되고 또 암호화된 파일들을 해독해가지고 그 안에 숨겨진 것들을 찾아내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 메모장에 막 메모하면서 해야 돼요. 여기서 여기로 타고 갔고 또 여기서는 이 정보를 얻어냈고 이런 걸 좀 왠지 듣다 보면 뭔가 일을 하는 느낌이에요. 실제로는 근데 저는 약간 방탈출할 때 퍼즐 푸는 느낌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 퍼즐에 더 가까운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이제 그 해커 그룹의 관리자가 저한테 사적으로 보낸 메일을 받게 돼요. 제가 중간에 이제 막 의뢰하는 거 해치우느라 비트라는 인물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사실 지금 이 비트라는 비트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고 있었던 시작된 거였는데. 거였잖아요. 그리고 얘는 지금 죽었단 말이야. 근데 그 관리자가 사실 이제 비트가 지금 실종된 상태다. 어떻게 해도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같이 찾아보자고 해요.
사실은 이게 이제 메인 스토리인 거죠. 비트가 왜 사라졌는지, 또 왜 날 끌어들였는지, 내가 뭘 해주길 바라는지 이런 게 이제 게임을 끝까지 하면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합쳐져서 바이트가 되었다. 아니 그것은 그런 영화 있지 않았나? 스칼렛 요한슨 나오는 사람이 이상한 약 같은 거 먹었다가 엄청 그 컴퓨터처럼 돼가지고 USB로 마지막에 맞아요 루시 이런 영화. 루시가 USB로 끝나요? 몰라요. 맞아요. USB로 끝나요? 갑자기 마지막에 USB로 될걸요? 되게 충격적인 결말이죠? 너무 충격적인데? 그런 영화가 있어요. 이게 메인 스토리지만 어쨌거나 이 메인 스토리로 진입을 하더라도 그쪽만 되는 건 아니고 계속 잘 자란 다른 사건들, 의뢰들을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중에 좀 고민됐던 것 중에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거는 되게 민감한 사안이니까 너가 거절하고 싶으면 거절해도 돼 이런 게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은 안락사를 하고 싶어. 근데 그 신청을 했는데 계속 반려되는 거예요. 조건이 안 맞아서.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 너무 안락사를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심장 박동기를 달고 있단 말이에요. 인공심장 박동기. 거기에 이제 해킹해서 들어가서 그 인공심장 박동기를 멈추게 하는 거. 그 의뢰가 들어오는데 아무리 그 사람이 의뢰한 일이라고 해도 어쨌거나 어떻게 보면 살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인이 원한 거긴 해요. 진짜 본인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도와줄 것 같아요. 저도 그냥 할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인 척. 아, 다른 사람이 유산을 본인인 노리는 척. 누군가가. 그런 거면 어떡해. 살인.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처음에 나는 거절을 하려고 했는데 그 메일에 너가 원한다면 그냥 거부한다고 답장 보내 그랬는데 답장 써야 되는데 이게 그 한글키가 안 먹혀가지고 거부를 뭐라고 써야 되지? 리젝트? 뭐 네거티브? 하다가 모르겠다. 그냥 수락하자. 그런 거야? 억셉트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막 의료기기 쪽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펌웨어도 막 깔아야 돼요. 펌웨어 설치도 해야 되고 그 펌웨어를 관리하는 쪽에 들어가서 또 막 칩 정보를 알아내서 막 엄청 타고 들어가야 되는 되게 복잡한 의뢰가 있었어요. 해킹 주제로 만들어진 게임들이 몇 개 좀 더 있기는 하더라고요. 뭐 무슨 해킹 에볼루션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는데 이 게임이 그런 게임들 중에 제일 평이 좋아요. 정말 좀 현실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물론 진짜 해킹이랑은 완전히 다른 그렇죠. 차원이겠지만 실제 우리가 쓰는 명령어 같은 걸 쓰고 뭐 화면 같은 것도 되게 몰입도 있게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평이 되게 좋은 편이고요. 이게 2015년에 발매됐대요. 근데 개발자가 처음에는 그냥 친구들이랑 사적으로 쓰려고 가볍게 초기 버전을 만들었는데 평이 너무 좋았던 거죠. 친구들이랑 같이 놀려고 그런 걸 개발한다고요? 네, 약간 대단한데. 그 프로그래머 그룹이 아니었을까. 이해하기 어려운. 나는 이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만들고 싶지 않고. 나는 들으면서 저거 왜 하지? 아 그래? 재밌을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어려워 보이는데 재밌을 것 근데 같긴 저는 해요. 너무 다 1인 느낌. 아 진짜. 느낌. 만약에 이게 직업이면 하기 싫을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이거는 일로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장기 프로젝트로 들어갔고 중간에 다른 일 하느라 막 손 떼기도 했는데 결국은 계속 돌아와서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프로그래밍이나 뭐 컴퓨터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이런 데 좀만 관심이 있다면 진짜 재밌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잘 만들어졌어요. 잘 만든 것 같아요.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진짜 좀 적절한 순간에 그 사건이 터지면서 몰입도를 확 끌어올리는 거나 또 이 게임에서 사람들이 되게 장점으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배경음악이거든요. 이 배경음악 꼭 켜놓고 하셔야 됩니다. 비트가 되게 빠른 일렉트로닉 음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추적 장치 돌아가고 있을 때 이 음악이 막 내 마음을 더 초조하게 만들면서 되게 몰입해서 하게 되고 그때 긴장감이 되게 배가 되고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영화에서 묘사된 해커들의 분위기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 비슷한 느낌이 들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플레이하면서 느꼈던 단점이 두 가지 있는데, 한 가지가 이게 남의 컴퓨터를 뒤지는 거잖아요. 채팅방 같은 데서 오고 간 대화 로그들이 남아있을 때가 있는데, 그게 내용이 좀 불쾌해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이게 이제 개발자의 시선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본인들의 컴퓨터에 얼마나 지저분한 대화 같은 게 있는지, 얼마나 저열한지, 저급한지 이런 걸 좀 보여주는 장치라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굳이 이럴 거 이렇게까지 불쾌한 수준으로 넣어야 됐나? 좀 이런 생각이 그러게요. 들어서, 로그 같은 거는 사실 게임 진행하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대화 로그들은 싫으신 분들은 그냥 스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공인된 단점인데, 한글 번역이 개판입니다. 번역이 되어 있긴 하구나. 네, 번역이 돼 있는데 네. 이게 너무 심해요. 거의 뭔 소린지.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야콩님이랑 저 대학교 때 그 프로그래밍 쪽을 배웠는데, 저희 그때 전공 배울 때 번역서보다 차라리 원서로 보는 게 나았던 것처럼 맞아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실제로 여기도 영어 좀만 할 줄 알면 네. 그냥 영어 원본으로 해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제 용어도 막 이렇게 번역했다 저렇게 번역했다 한다거나, 존댓말 썼다가 반말 썼다가 막 이러기도 하고. 아니 요새 번역 잘 나오던데. 2015년이라서 그래요. 아하. 만약에 지금 나와서 그냥 AI AI 번역을 번역해도 잘 하는. 퀄이 훨씬 좋았을 텐데, 이거는 그 당시 기술로는 좀 안 되는데 외국인이 대충 번역기 돌려가면서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난이도가 엄청 높아지는 거예요. 먼저 뭐 하라는 건지부터 해석해야 추측을 돼요. 그래서 이게 퍼즐이 이중이 된다. 아하. 근데 이게 2017년에 DLC가 발매되는데, 이거는 제대로 번역을 했대요. 그래서 요거는 번역 퀄리티도 괜찮고 실제로 되게 재밌다고 해서 저도 조만간 DLC를 사서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실제 화면도 계속 그냥 까만 화면에 텍스트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제가 그 화면 찍어놓은 거 좀 보여드리자면, 이런 화면이에요. 네, 이런 화면이 계속 나오고, 진짜 무슨 프로그래밍 하고 그쵸. 그런 느낌이네요. 그리고 이제 IP 추적당했을 때 아하. 이렇게 빨간 워닝 화면이 뜨면서, 그리고 여기 이제 당신의 IP는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변경해야 된다. 현재 활성화된 ISP 라우팅 서버에서만 할 수 있고, 역방향 경로 추적으로 뭐뭐를 해라. 막 이런. 그래서 사실 이거를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파지는 분들이 있기는 할 겁니다. 저도 지금 약간 살짝 보면서 스트레스. 그러니까 제가 약공님 얘기 들으면서 제가 약간 스트레스에 취약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도 내 일이 아닌데도 긴장도가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어릴 때 오락실에서 친구들이 보글보글 하는 거 보면서 뒤에서 혼자 쫄려하고 있다거나 직접 하는 게 아닌데도 뒤에서 막 쫄려하고, 네. 또 최근에는 제가 발표하는 게 아닌데도 맞아. 내가 발표하고 내가 발표하는 게 아닌데도 옆에서 막 덜덜덜 떨고 있거나. 왜냐면 경쟁 PT였거든요. 경쟁 PT인데 같이 이제 제가 들어갔고 팀장님이 발표를 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순간부터 떨어가지고 그러니까 노트북 놓으면서 덜덜덜. 정말 발표는 떨려. 그 떨리죠. 정도로 제가 좀 그게 약한데,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를 어떤 긴장 상황에 넣어야 되는 그런 게임류를 좀 안 좋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여기 긴장 상황이 어디 있어? 이게 긴장되잖아. 지금 얘기 들으면서 긴장했단 말이야. 그래요. 그래요. 근데 저도 긴장될 수 그 있어. 시간 제한 있는 게임은 잘 못하기는 해요. 아. 네. 원래도 이렇게 컨트롤이 미숙해가지고 남들이 바로바로 할 걸 좀 이렇게 둘러서 하는 편이긴 한데, 시간 제한이 있으면 이렇게 쫄려가지고 더 못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퀘스트들이 있을 때 시간 제한 퀘스트는 성공을 잘 못해요. 그래도 이게 시간 제한 퀘스트가 있더라도 어쨌거나 0초 되기 전에 빨리 DC, 디스커넥트 눌러가지고 아하. 일단 나오고, 그러면 프록시는 다시 우회를 해야 될 수도 있지만, 방화벽 같은 경우에는 한번 풀면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다시 잠겨 있더라도 암호가 그대로인 경우도 있고 해서 조금씩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몇 번 재시도를 하기 괜찮습니다. 그 부분까지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양찌님이 좀 해봤으면 좋겠기도 해요. 저는 그 긴장 상태 이런 거보다 들으면서 저 프로그램에 누가 백도어를 설치해놨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그럴 수도 있지. 이런 걱정이. 나한테 분명히 이거 해킹 프로그램이라고 줬지만 사실은 나의 컴퓨터를 해킹하고 있다거나 그러니까. 나의 컴퓨터를 모종의 서버로 사용을 하고 있다거나 그럴 수 있죠. 맞아요. 그럴 수 있구나. 되게 재밌어요. 좀 터미널을 저는 좀 더 잘 쓰고 싶은데 그렇게 쓸만한 일이 많지는 않으니까 맨날 하는 것만 하고 또 내가 개발자는 아니어서 그렇게까지 뭘 깊이 만지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근데 약간 여기서 뭔가 좀 해소되는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 쉘 스크립트라고 하죠. 명령어를 사용해서 하는 것들 좀 더 해보고 싶어지기도 했어요. 실생활에서도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게 윈도우 같은 경우에 저희 언니가 노트북을 쓰고 있었는데 우리 언니가 이제 백업 같은 걸 잘 안 해놓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백업해야 된다고 외장하드까지 사줬는데도 안 하고 애기들 사진을 모두 그 노트북에 몰아놨는데 어느 날 노트북이 작았어요. 한 거예요. 윈도우 부팅이 안 돼요. 근데 안에 그러면 데이터 다 날아가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이게 하드를 들고 어딜 간다거나 그러니까 연결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그게 이제 삼성 노트북이었으니까 삼성 서비스 센터에 간다거나 해야 되는데 그때 터미널로 해가지고 이 명령으로 다 찾았어요. 드라이브 탐색해서 옮겨야 되는 자료들을 외장하드로 싹 옮긴 다음에 그때 다시 포맷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실생활에서도 굉장히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한번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제가 그 좀 어려운 게임들 이야기하면서 항상 그랬잖아요. 어려운데 아슬아슬하게 되게 만들어야 네. 사람들이 그치. 재밌다고 느끼고 내가 게임을 잘한다고 느낀다고 착각한다고. 맞아. 이게 똑같이 여기서도 내가 맨날 하면서 너 천재인 것 같아 이러면서 게임을 하는 거죠. 조금 그 희망적인 게 저는 마우스 컨트롤보다 키보드 컨트롤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양찌님 그럴 수 있지. 네. 이게 양찌님이 막 조작을 그러니까 빨리빨리 조작을 하는 거. 잘 못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는 진짜 그 0 알파벳 타이핑이랑 엔터, 탭키 이런 것만 잘 쳐도 돼. 뭐 많은 게 필요 없어. 그래서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윈도우 화면으로 나오는 그 명령어 화면으로 나오는 게임들이 더 많아요? 있어요? 이런 류의 게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사실은 많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그래픽 기반이죠. 해보시면 되게 새로울 것 같아요. 게임 그냥 일반 게임 하시는 분들. 이 게임이 참고한 게임이 또 있더라고요. 업링크라는 이름의 게임이라고 해요. 이게 더 빨리 나왔고 약간 참조한 면도 있을 것 같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했는데 이 게임 화면만 봐도 제가 방금 이야기 드린 핵넷만큼 진짜 완전 컴퓨터 뭐 터미널 화면 같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되게 네. 게임 화면 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도는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하는 사람이 되게 많고 DLC도 아직도 인기가 많고 DLC도 약간 이런 제가 불편하게 느꼈던 요소들이 있을지도 좀 궁금해요. 어쨌건 2015년에 나오고 2년 후에 발매됐는데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또 좀 더 달라진 면이 있었을지 이런 것도 좀 확인해보고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새 들어서 전에 제가 주로 하던 그 트리플 A급 게임들 있잖아요. 주로 액션이나 어드벤처류의 게임들이 아닌 좀 새로운 장르의 게임들을 많이 해보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되게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지난번에 소개해 주셨던 그 뭐지? 중국 게임 네. 그것도 좀 그런 느낌이었고 맞아요. 그것도 좀 신선한 인디 게임이었고 오늘도 되게 신선한 게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해놓으려고 찜해놓고 핵넷 하느라 아직 못한 게임이 있는데 언어를 주제로 한 게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재미있을 것 같고 세날? 어, 챈트 오브 세날 하셨나요? 하다가 포기했어요. 어려워서 포기하셨어요? 맵이 없어요, 그 게임이. 네? 아, 맵이 없죠? 네. 그, 어쨌거나 맵 때문에 포기했어. 공간을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하면서 그게 상형 문자 같은 걸 쓰는 어떤 사람들 그룹에서
나는 그 언어를 몰라요. 근데 상황과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파악하는 추측을 거. 하고 그 단어 뜻을 찾아서 어, 나중에 그 만들어가요. 말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울지 마. 바벨탑 맞나요? 바벨탑이 그 그거 성서예요. 성서의 바벨탑이 모티브여가지고 네. 층마다 언어가 아. 다르거든요. 근데 나는 한 층도 못 올라가고 이게 나 계속 헤매다가 그러니까 좀 되게 재밌어요. 재밌게 하다가 조금만 넓어지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계속 돌아도 같은 장소 나오고 그래서 근데 깨말못이라서 접었어. 맵이 없다는 게 사실 그 미니맵. 지도. 그러니까 옆에 보이는 그게 없다는 거지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양치님 같은 경우에는 나의 위치와 예. 목적지가 어딘지를 보여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 보여주는 게임이구나.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없어. 아니 근데 그 게임 맵이 그렇게 복잡하진 근데 않거든요. 양치님 현실에서도 길 잘 길치예요. 못 그쵸 그런 네. 것 같아요. 엄청난 길치입니다. 같이 여행을 가보면 조금 놀라. 길을 모르는데 막 가는 그게 길치의 특징인 거 그런 알죠? 사람들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꼭 가는. 먼저 앞으로 가 길도 맞아. 모르면서. 그리고 저희가 그 코엑스에서 자주 만났어요. 네. 근데 코엑스가 약간 미로 같고 맞아요. 길이 굉장히 잘못 디자인된 몰로 유명하거든요. 맞아 맞아. 근데 그래도 그만큼 갔으면 알아야 될 거 같아요. 아니라고. 그래서 그 실내로 들어가면 어딘지 몰라. 가도 몰라. 되게 항상 게임을 할 때 길이 복잡하거나 그러면 양치님 생각이 납니다. 아 그래서 게임 자체는 진짜 재밌어요. 근데 어떡해. 진짜 아우. 그 요소 때문에 포기를 했어. 그쪽 게임은 재밌죠. 네, 게임 재밌. 그리고 되게 그 초롱님도 좋아할 것 같아요. 색감이 되게 예뻐요. 맞아, 네, 맞아. 네. 그게 스샷이라도 잠깐 보여드리자면은 그건 PC 게임이에요. 전 PC로 했어요. 다양한 플랫폼으로 다 나와 있어요. 오, 약간- 오 이쁘다 진짜. 되게 예쁘죠. 오 이런 그래픽이 데를 진짜 돌아다녀요. 예술적이네요. 네, 되게 좋다. 조형미도 있고 네. 색감도 예쁘게 쓰였고 그래서 초롱님도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흥미가 게임이에요. 돋습니다. 뭔가 그 언어라는 그거랑 이 그렇죠. 그래픽이 너무 예뻐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요걸 해보고 요새 자꾸 예고를 하고 오는데 커밍스. 다음에 이걸 좀 해볼까 하고 있어요. 화이팅! 제가 양팀님 다시 한번 해보시는 거? 한 번만 더 같은 시도해보자. 데서 바뀌지 않을까? 한 번 더 혹시 모르지 해보는 거. 그 사이에 뭐 조금 능력이 맞아. 생겼을지도. 미니맵을 주세요. 제발요. 이거는 짠소리인데 이제 회사에 게임을 좀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게임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분은 이제 20대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쌓아온 게임 경력보다는 당연히 모르는 게 많을 수밖에 없고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온라인 게임을 주로 하는 분들이어가지고 저는 누구나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알 거라고 생각했던 게임들도 거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그래 이걸 몰라요? 그러면서 내가 막 설명을 하다 보니까 너 완전 오타쿠 같은 거야. 오타쿠라니까요. 아니 근데 이게 내가 팟캐를 하면서 더 심화된 것 같은 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녹음을 하면서 이걸 해야 되니까. 왜냐면 더- 그 소개해주는 장면은 되게 폭넓게 맞아. 가져오셨단 말이에요. 되게 평소 하는 다양한 거 장면 게임들을 말고도. 가져오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더 정확한 정보를 찾아보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어느새 너무 오타쿠 갑자기 사카린짱 생각나. 사카린짱 그 잠깐 그건 너무 그건 아니야. 그 장르는 아닌 것 같아. 아, 네. 아니 그리고 조금 또 비슷했던 게 이거는 팟캐랑은 상관없는 건데 제 자리에 플레이 모빌이 놔져 있어요. 근데 다른 직원분이 와가지고 그걸 약간 예쁘다고 좀 탐내는데 옆에 분이 이 레고를 되게 탐내고 계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플레이 모빌인데 그래서 내가 오타쿠의 특징. 어떡해. 정확하지 않은 거를 못 참아. 발끈해버렸어. 이거 풀모라고요. 레고라니요. 이거 봐, 다 다르잖아. 막 이러면서. 레고는 이만한 사이즈고 플레이모빌은 이거는 조립이 불가능한 거고 막 맞아. 너무 다르네. 오타쿠처럼 또 며칠 전에 선인장이 저한테 이 고사리 봐봐 이렇게 하면서 이 고사리 진짜 예쁘지 하고 이거를 뭐 어떤 고사리처럼 키울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다른 고사리 사진 보여줬는데 똑같아 보여. 아니 고사리 종류 진짜 많다고요. 예쁜 고사리 똑같은 얼마나 거 아니야? 많은데. 이러다가 언니양이 발끈했거든요. 떡이 되고 계십니다. 발끈할 만합니다. 아, 인장이 보고 싶네요. 내 옆에 인장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오늘 또 오타쿠 같은 인증. 아니요, 오늘 방송 그렇게 오타쿠 같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오타쿠 가요? 같나요? 오타쿠 가져왔습니다. 네. 네. 제가 이렇게 게임하는 동안 뭐 양치님 뭐 하나 하셨다고? 아, 저는 최근에 연극 한 편을 되게 재밌게 봐가지고 그거를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68화 4부에서는 연극 일리아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